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밤사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20분 아깝지 않은 시간으로 꽉 채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상황은 신광섭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원석입니다. 네, 오늘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반도체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모습 보였나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일주일 만에 명암이 상당히 상반된 결과가 좀 나왔었죠. 지난주에 그 원리를 찾아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 시그니처 은행의 전염 가능성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비관적인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영래포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빠르게 조치할 것이다. 결국 그 부분들을 빠르게 실제로도 영래포를 이용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진화에 완벽하게 나선 모습이 나왔죠. 근데 단순히 이제 이게 완벽하게 끝났다는 뭔가 이슈보다는 조금은 약간 좀 두려워하는 또 그런 입장들에 대한 또 투자자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일단 4월 초까지는 무난하게 유지될 것이다. 근데 오늘 주목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선두주자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뭔가 이제 재고 감산부터 시작된 이슈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 어느 정도 미국 증시 굉장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이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hares edge up, 급하게 오르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정점에 달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개장 전부터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 훈풍이 재고 해소에 대한 기대로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IB들의 전망도 하나씩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세 곳이죠. 먼저 바클레이즈에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7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회복은 아직 기대하기가 어렵고 마이크론의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데이터 센터 시장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마이크론의 전망 또한 개선될 것이고 이 AI의 기술이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JP모건 체이스입니다. 바클레이즈보다도 무려 $5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재고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제 좀 거두고 있고 메모리 시장의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또한 다시 한번 견인해 줄 것이다라는 시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선 의견과는 좀 보수적입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지만 전망치를 하향하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은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메모리 시장에 드리워졌던 악재들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님,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는 독일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죠. 인피니언 모두 반도체 업계를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숨통을 틔웠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네. 그래서 기사 제목에도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디클라인 무빙 맨날 하락 나온다. 하락세다. 네. 급격한 하락세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다가 이제는 다시 또 상반된 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인터뷰에서도 그 CEO의 얘기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D램 재고 자산을 많이 좀 밀어내고 있다. 근데 이게 통상 한 번 밀어내는데 소요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년 정도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점정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제로 저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재무 관련된 현황들을 보면은 실제로 좀 많이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밀어내는 모습들, 재고 자산을 많이 축소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바클레이즈부터는 매수 상향, 업사이드, 어느 회사들은 다운사이드 의견을 주지만 저는 약간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는 좀 유사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뭐 단기적인, 그러니까 재고도 밀어내고 생산도 캐파 관련된 부분들도 감축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워낙 주가 자체가 좀 재미없던 흐름도 있었고 반도체 업황이 특히 디레이스 체인지 가격 보면은 거의 처참한 수준입니다. 예. 거의 바닥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현상들은 올해 가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디램 미스체인지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디램 쪽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발적으로 회사에서 우리 더 이상 생산을 좀 줄일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재고를 더 밀어내야 되니까 재고 자산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20% 감축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 빗대어서 보면은 사실 필라델피아랑 같이 빗대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좀 더 월반하는 모습, 특히 공정업체들이 월반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 기대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한테 중국이냐 우리나라냐 선택해라. 그렇죠. 이걸 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당근 실질적으로 중요해서 이 당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들도 뭐 지금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보다 많이 월반했습니다. 월반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또 미국장이나 또 동조화돼서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 가능성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뭐 좋은 투심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와 연결을 해봤을 때 오늘장 대비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면 좋을까요? 반도체 쪽은? 네, 일단은 오늘 야간 선물과 그리고 MSCI 코리아 ETF는 보합이었고요. 야간 선물 옵션은 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S&P 500이 1.34 정도 월반한 모습 보여줬는데도 어제 좀 미리 강하게 미리 선반하면서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는 오늘은 오히려 고점 부근,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인 박스 상단에 갇혀 있다가 여기를 뚫어주려고 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반도체 쪽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반도체의 외신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국내까지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짜면 좋을지까지 함께 전략 자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섭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슈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주요했던 이슈들은 뭐가 있었을지 박지연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